네, 그럼 시장의 돋보기 딱 떼고 밀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조명,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만에 뵙습니다. 매주 금요일 책임지고 계시죠? 준비된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요. 지금 시황의 미증시 강세 마감된 부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된 내용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서요. 이거 짧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포함된 기존 기술주들은 괜찮은데 지금 반도체주들이 시간 외거래에서 갑자기 크게 밀립니다. 엔비디아가 15% 급락 중이고요. AMD가 7%, 마이크론이 현재 3.36%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네요. 애플 저점 매수 의견 나와서 오늘 우리 시장도 괜찮지 않을까 했었는데 갑자기 시간 외거래에서 반도체주들이 대거 밀리고 있어서 이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영하게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 주 동안 좀 변화되는 모습을 증시가 좀 보여주었고 여기에 뭐 흐름 자체도 사실은 상승 쪽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이 좀 뭐 상쇄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뭐 우리나라 증시도 반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한 달 전 정도쯤에 나왔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거를 극복하고 상승했다는 점에서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다. 오히려 전략 후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뭐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 후강이요? 제 기억에도 예전에 한 3, 4주 전이었나요? 이와 비슷한 흐름이 한번 있었죠. 네네. 증시 정규장에서는 상승을 해놓고 미국이 시간 외거래에서 기술주들이 대거 떨어지면서 그날 우리 시장 올랐었던가요? 어떻게?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날 아마 뭐 다시 보기 보시면 아마 한 코스닥이 거의 5% 정도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전약 후 강의 장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일단 시간 외 거래에서 변동사항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한 주간 흐름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오르락 내리락 그냥 정체된 국면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사실 지난 한 주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막판에 좀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그 코스피는 한 0.2% 하락하고 코스닥은 1.8% 하락,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한 1.1% 상승한 1,129원 2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뭐 마감 지수만 살펴본다 그러면 별로 뭐 큰 움직임이 없었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코스닥이 그 장중에 651포인트까지 지금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그런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5,100억 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한 1,600억 정도를 순매도해서 양시장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기간 수급이 좀 특징이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코스닥에서는 무려 지금 12거래일 연속으로 큰 매도를 지금 지속하고 있어서 코스닥 지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그런 투자자 주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수는 뭐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와 관련돼서 주 초반에 뭐 큰 조정세가 나타났지만 주 후반부에는 중국의 그런 온라인 단체 관광 재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관한 긍정적 뉴스가 전해지면서 지수 반등을 좀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3분기 실적 결과와 연동하는 주가 흐름이 이번 주에도 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시장이 조금은 그래도 정상적인 모습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한 주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흐름이겠죠. 실적을 주가가 반영시키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단 그렇진 않아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추가 반등 좀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예상치 못한 이벤트성 뭐는 재료가 나타나면 투자 심리 분명히 또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에는 좀 우려스러운 이벤트가 좀 지나갔다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추가 반등을 예상하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볼 때 지금 쌍바닥 형태가 나타나면서 어제 양시장이 모두 5일선을 돌파하면서 지수가 마감되었다는 그런 점에 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수급 상황이 뭐
뭐 개선되었다 이러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하, 예. 단기적으로 추가 반등은 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환율 상황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인데요. 원달러 환율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1,140원 고점보다 1,110원을 저점으로 해서 단기 박스권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에 그 박스권 상당인 1,140원을 찍고 지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경험상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적 시즌이 어제 대부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잠잠해질 것으로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다가오는 4분기 실적은 경험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우선 실적 발표 시기도 결과가 나오는 시기도 내년 3월 말까지이고 그리고 보통 4분기에는 연말 성과급이나 또한 일회성 비용이 좀 많아지긴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 그리고 또 그 실적이 발표될 쯤이면 오히려 내년 실적 예상 실적에 대해서 더 투자자들이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나쁜 실적이 나와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수급이라든지 이벤트에 좀 더 영향을 받는 주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등이 지속되는 원인은 이제는 시장이 좀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미국의 어떤 투자 전문가가 뭐 지금까지 악재에 시선을 집중하던 증시가 호재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을 오늘 본 것 같은데 지금 악재에 둔감한 예로 좀 들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관련된 뉴스가 나와도 좀 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다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호재에 민감했던 점은 중국 단체 관광객 재개 가능성과 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무역 협상이 조금 개선될 것 타반을 좀 지났다는 소식에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였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악재에 대한 내성은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좀 호재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점차 변하는 그런 모습이 좀 긍정적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 낙폭이 심했던 만큼 모든 종목에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우려스럽게 좀 고려해야 될 점은 연말까지 올해 그 15억 원이라는 강화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매물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죠.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에서 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청산하려는 그런 압박 요구는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유의점으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시장은 이제 반등에 나서줄 가능성 쪽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그에 따른 전략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매도 관점에 현금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단기적으로 추가 가능성이 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과 함께 수급이 양호한 종목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도 병행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최근 그 수익을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지금 급락 후 매수한 이후에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잘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세장이 잘 맞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뭐 강세장일 경우에는 상승 종목 쫓아가서 신고가 기록하는 그런 종목들을 쫓아가서 매수하는 것이 수익을 확보에 유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일정 부분 반등 시에는 좀 현금 확보를 병행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도 할 수도 있겠고 그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지난주 저점에서 한 10% 이상 상승하는 주가 흐름이 나온다면 일부라도 일단 현금화를 조금 하시고 전체 시장 상황을 재점검한 이후에 새로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올해 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에서는 매매를 조금 보류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일단 보여지고 참고로 어제까지 나타난 12월 선물 말기에서의 그 투자자별 포지션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은 지난주 상방에서 일단은 하방적으로 조금 더 강화된 모습이 보여서 양매수 전략으로 좀 전환되었고요. 기관은 계속 하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개인은 지난주 양매수에서 양매도 전략으로 전환해서 현재는 지금 이익 구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아직 12월 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외국인 포지션이 좀 바뀌었다는 점은 좀 염두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유효한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당장 오늘 시장 어떨지 오늘 장 전략과 함께 유망주까지 한 번에
공개를 해주시죠.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저는 어제 뉴욕 증시의 그런 방향성보다 시장의 그런 흐름이 좀 좋았기 때문에 오늘 만일 안 좋아도 뉴욕 시장이 안 좋아도 오늘 장은 오후장에 상승 시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은 그래서 좀 그 이후로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지금 주말에 열리고요. 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이제 임박에 따라서 소비 관련주가 좀 다시 또 관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좀 후반에 더 강한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보십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매도 시점을 조금 늦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저점시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은 그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 빠르게요. 가격 전략만 짚어주셔야겠네요. 네, 진에어인데요. 진에어 수급 좋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습니다. 매수는 현재가 매수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9,500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유망주까지 지내어 내용 들여다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마켓워치도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해빙 무드 그리고 소비 시즌이라는 호재와 함께 시간 외거래에서 밀리고 있는 미증시에서 반도체주의 하락, 이 악재, 호악재가 공존하는 오늘 상황입니다. 신중한 전략 필요해 보이는데요. 출발 마켓온 일부로 내용들 이어가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